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토픽입니다. 경기 아파트 구매자 중 서울 시민이 17%, 탈서울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1년 정도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떠난 사람들이 1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평론가님, 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21년도, 그러니까 작년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가 32만 7,900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어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거래를 하셨을까 봤더니 서울 거주자 거래가 56,800건으로 해서 전체의 한 17.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도 아파트에 서울시 거주자들이 많이 이제는 구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9년도 14.45%에 비해서 그 이후에 최대로 많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통계청 자료도 봤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그 전출입자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해 56만 7,300명 정도가 이제는 그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64%, 그러니까 무려 36만 명 정도가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경기도 이동했는데 세대별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 중에서 봤더니 탈서울 인구 2명 중 1명이 20대와 30대로 조사가 됐고 그 중에서 순유출이 가장 많은 게 30대. 역시나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또한 결혼을 앞두고 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또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의 순유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집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면서 이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탈서울의 가속화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교수님. 내 집 마련의 현실은 탈서울밖에 답이 없는 건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원가 주택을 비롯해서 역세권 첫집 주택을 20만 원 정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청년 임대주택이나 청년 주택을 공급한 것이 거의 원룸에 해당되거든요. 방이 2칸, 3칸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역세권 첫 집은 그렇지 않고 방이 1칸, 2칸, 3칸 있는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현재 서울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나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아져서 결국에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가는 게 원인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2기 신도시가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천 서구라든지 검단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이제 입주 시점을 따라서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 수준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 사실은 도시의 인구 집중화를 좀 분산시키는 그 분산 효과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결국에 이제 서울로 다시 또 출퇴근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이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같이 따라서 이동하면 좋은데 기업은 놔둔 상태에서 주거지만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강세를 보이는 현상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탈서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인구는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국내 광역시 중에서 이제 인천의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했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이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저도 사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 10년간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인구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인천만 오른 거네요. 예, 인천만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2월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인구를 봤을 때 인천광역시가 한 3.7% 증가를 했고요. 그 나머지 광역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 울산 마이너스 2.2%,
대전 4.7%, 부산이 마이너스 5.3%, 오.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한 그러네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제2대 도시는 뭐 인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인구가 왜 늘었을까? 인천 쪽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는 수도권 지리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서울 집 너무 비싸고요. 경기도도요. 주요 지역 중심으로 너무 비싸요. 그나마 이제는 인천이 서울 지역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인천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족 도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인천 쪽으로 많이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동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천만 올랐습니다. 인구가. 자, 그렇다면 왜 인천만 이렇게 올랐을까? 그에 대한 이유에서 앞으로에 대한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도 나옵니다. 서울로 밀집되어 있던 인프라가 이렇게 지방으로까지 분산이 되면서 균형을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분산되는 효과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게 또 잘 겹쳐진 지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체크하실까요? 우선 인천의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그 인천의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송도가 1,600만 명이나 1,600만 맞아요. 평이나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인천의 하늘도시라든지 또는 뭐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몰려간 거고 또 인구가 거의 300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인천이. 예,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또 이런 지역은 그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려온 거죠. 사실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은 수도권을 떠난 지역균형 발전이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거든요. 네네.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돼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아야 지역균형 발전인데 서울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도 내에서 균형 발전 때문에 인천이 이렇게 또 커져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기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전에 그 공약단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얘기 주장을 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네. 중소기업 공화국을 만들어라.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한 게 올해 딱 60년 한갑입니다. 미래로 60년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플랜을 내놔라.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동서남해안 뉴벨트. 소위 말하는 평택이나 또는 군산이나 장안군산이나 또 더 내려가서 광주 첨단 도시를 비롯해서 순천, 여수, 광양 또는 김해, 부산, 울산으로 올라가는 U자벨트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업들이 이제 노후불량해졌어요. 그 당시엔 장치 산업이었잖아요. 점점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걸 새로운 첨단 산업 단지로 특색 있게 바꾸면 지역 균형 발전에 가속화가 되지 않겠나. 가장 좋은 게요. 부산, 광주, KTX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다 있는데 없잖아요. 서울서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는데 부산, 광주가 없어요. 이걸 만들어야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가 되지 않겠나. 이게 진정한 그 지역균형 발전이지 서울의 인구가 인천으로 가고 경기도로 간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의 기준을 어떻게 둔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부산과 광주가 연결될 만한 지금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나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은 제가 철도 현대화 또는 철도 근대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네네. 아니고 유벨트를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면 교통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부산 광주의 KTX와 부산 강릉 KTX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부산 강릉도 이미 울산까지 와 있고요. 또 부산서부터 광주까지는 일반 철도가 있습니다. 쉽게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통이 발달하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서 꼭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아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또 체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울의 부동산, 서울의 집은 여전히 지금 공급 부족 사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서울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은 언제인지 또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뭐 개인 근로자가 네. 사실 도시 근로자가 소득을 모아서 서울 아파트를 산다는 건 지금 현재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어렵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그나마 사실 서울 아파트나 서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전세로 이제는 사실 전세가율을 보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한마디로 전세를 끼고 들어가는 거겠죠. 현실적인 방안이 그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전세가율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사실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사실 이 전세가율이 일단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타이밍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면 네. 저는 타이밍상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좀 낮은 지역, 그러니까 높은 지역,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좀 서울 시내에서 골라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너무 매매 가격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사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그 타이밍이 네, 지금일까요? 네. 평론가님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부동산 가격은 현재가 제일 쌀 때입니다. 네네. 부동산 가격은 타임라인과 페이먼트 라인에서 우상향하면서 그 상향 곡선에서 등락폭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얘기하지만 물량엔 장사가 없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단 원룸 중심으로 나갔지만 윤석열 그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는데 5년 동안에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이제 기반을 만들겠죠. 그러나 이제 3기 신도시에 31만 가구, 또 역세권 개발이나 도심지 개발이 약 한 50만 가구 정도가 적어도 임기 내에 나온다면 2020한 6, 7년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규제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10년 넘는 소유자만 매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각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라. 사는 사람이 실소유자 시장으로 재편된다면 지금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에 매입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들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중간에 판다면 이건 투기 수요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는 사람은 입주 시점까지 못 팔게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팔게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가장 싸다. 만약에 정책이 그렇게 나온다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요. 타이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1년 중에는 6월부터 8월 사이, 8월 초, 6월, 7월이 가장 싼 시기예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학군이 있기 때문에 입학 시즌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1년 중에 6월, 7월 사이에 좀 낮은 때 만약에 가격을 보고 산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을 봐가면서 타이밍을 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올해 6월, 7월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시점과 맞물릴 것 같기 때문에 돈이 만약에 좀 그렇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양도세, 중과세 완화가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재산세가 결정이 나요. 그러면 7월과 9월에 일반 재산세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나가는데 세율을 낮춰야 된다는 공약도 있지만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세율을 낮추게 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팝니다. 그래도 이 집을 어느 정도 팔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세율을 낮춰주고 본격적으로 세율을 좀 조정해서 낮춰야 될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쯤 손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다주택자가 나오는 급매물을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어요. 이 다주택자가 전부 강남에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전부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싼 가격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네. 사실 지금 타이밍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 아파트는 이게 지방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는 현재가 가장 싸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사실 통계해 봤을 때도 나왔고요. 항상 이제 떨어질 거야. 뭐 지금 금리가 올라서 사실 뭐 금리 압박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고 거래 절벽이 일어날 거야. 사실 네. 지금 시장 흐름 보면은 단기 자금이 전 1,7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CMA 넣어놓고 MMPB에 넣어놓고
뭐 요금을 예금에 넣어놓고 뭐 언제든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시중에 단기 자금이.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만 네. 만약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정책만 만약에 확신만 든다 그러면 아마 뭐 서울시 아파트는 다시 한번 뛰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기 청약 정부의 시장도요. 좋습니다. 지금 40점도 당첨됩니다. 맞아요. 고분양가 때문에. 그러면 무주택자 같으면은요, 좀 네. 고분양까지만 입지 조건이 좋거나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청약 시장도 노려볼 만해요. 그쵸. 그 청약 시장이 고분양가라 하더라도 낮은 가격이에요. 맞죠. 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당첨이 네.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네.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청약 당첨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탈서울 가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울과 또 타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야 하는 이유들과 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들,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 또 타 지역의 인프라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정책들이 조금 더 확신을 주면서 좀 더 균형 있는 부동산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